30만 원씩 제가 이거 따로 떼가지고 이거는 제가 섬김에 쓰겠다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계좌는 제 돈이 아니에요. 제 계좌에 있지만 뗐잖아요. 이 카드로는 그냥 마음껏 긁는 거예요. 뭐 사달라 하면 긁고 뭐 누가 갑자기 힘들어졌다 하면 주고 이런 금액이 있어요.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렇게 연봉도 갑자기 올려주시고 이것도 하고 갑자기 작가님도 소개시켜 주시고 제가 돈이 필요하니까 제 부자로 가는 목적에 가는 길목에 이게 있는 거죠. 근데 돈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아서 맞아요. 이거 역시도 한 번씩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한번 쉬었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또 하고 계셨고요. 네, 제가 네. 아주 교회 안에서 경제 이런 걸로 뿌시고 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또 몸소 또 보여주려고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그럼 내가 자본주의의 끝에 서 있다는 이 경매까지 그렇죠. 경매로 잘해놔야 돼요. 그래서 작가님의 조언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물론 이제 점점 빈도는 줄겠지만 이것도 아주 광고하기 좋죠. 저의 철학 이런 거를 좀 하기도 맞네요. 좋을 것 같아요. 수단이. 네. 결론적으로 이 투자에 왜 왔냐 하면 제 꿈이 일단은 뭐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부자예요, 부자. 근데 그 부자가 아마 첫 강의 때 말씀드렸겠지만 저의 부자의 기준은 뭐 100억 아파트에 살고 뭐 1000억 아파트, 10억 아파트가 아니라 나눔에 있어서 쪼들리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는 부자거든요. 제가 헌금 내지만 제가 취업했을 때 기도를 제가 함부로 잘못 드려가지고 약간 서원이라고 하거든요.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느낌으로 네네. 서원한다 하는데 네네. 저 여기 붙여주시면 헌금 말고 30만 원씩 제가 이거 따로 떼가지고 이거는 제가 섬김에 쓰겠다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월급 딱 들어오면 뭐 헌금, 뭐 공과금 다 나가고 섬김비도 따로 나가요. 계좌로 따로 해서 이 계좌는 제 돈이 아니에요. 제 계좌에 있지만 뗐잖아요. 이 카드로는 그냥 마음껏 긁는 거예요. 뭐 사달라 하면 긁고 뭐 누가 갑자기 힘들어졌다 하면 주고 이런 금액이 있어요.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렇게 연봉도 갑자기 올려주시고 이것도 하고 갑자기 작가님도 소개시켜 주시고 제가 돈이 필요하니까 제 부자로 가는 목적에 가는 길목에 이게 있는 거죠. 근데 나는 그 부분도 사실 이거 좀 묻어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당연하죠. 나도 그런 게 좀 있어요. 금액 여부에서는 선생님보다 훨씬 적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좀 있어요. 모든 사람을 넉넉하고 부자로 만들 이런 거 말고 나는 분명히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. 예. 자본주의 안에서 혜택을 분명히 받고 있고 행운이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. 근데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지는 그쵸. 못해 한 거는 분명히 맞잖아. 그러면 환원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소액을 되게 오래 하긴 했어요. 예. 근데 나는 되게 공감이 돼요. 그거를 점점 늘리고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잘 된다는 생각이 사실 있어요. 저도. 내가 잘 되려고 더 환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.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. 말은 맞잖아. 대부분 반대로 말하죠. 그렇죠. 예. 내가 잘 되고 환원해야지. 예. 근데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. 지금 많이 해야 더 잘 되는 거라는 생각이 사실 있어요. 그거 늘리기가 쉽지는 않죠. 왜냐면 이게 우리 특히 현금 흐름 투자자들의 약간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일회성으로 큰 돈이 나가는 건 스트레스가 없어요. 우리 같은 사람은.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. 뭐가 스트레스냐면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게 스트레스예요. 10,000원이 나가더라도 이거 평생 나간 이게 난 더 훨씬 큰 돈이라고 생각해요. 한 번에 뭐 1,000,000원 1억 나가는 거보다 10,000원 계속 나는 이게 더 무섭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고정적으로 종교 단체에도 하고 그렇죠. 헌금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렇죠. 그럼 선생님 월급이 이만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쉬운 거는 그쵸. 아니라고 생각해요. 맞아요. 그리고 갑자기 또 얘기하니까 또 수업하면서 되게 인상이 남았던 게 우리 우연찮게 또 수업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또 수업을 그죠.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죠. 네, 큰 또 선물도 받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잠도 못 자고 막 왔었잖아요 선생님이. 나 너무 인상에 남아가지고 진짜 특이한 사람이구나 라고 난 사실 되게 생각했거든. 잠을 못 자고 다녀? 잠을 거의 못 자고 왔었어요 그때. 뭐 준비한다고 그 햄버거랑 뭐 맞네요. 맞아요. 뭐 2시간 자고 왔다 그랬거든. 한 3시간쯤이었어. 2-3시간 맞아요. 네, 원래 잠 안 자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때 네. 유독 못 자고 온 거죠. 맞아요. 여자친구 어머니랑 입으니까 좋은 데 가려고 이렇게 했나 했더니 여자친구랑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그때가 이제 1년 2개월쯤 되던 시기인데 네. 처음 만났을 때 11월에 만났어요. 더 전에 11월. 12월 때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뭘 하면 좋을까? 저희 개신교의 사람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는 가장 큰 행사 아니에요? 가장 크죠. 가장 크기도 한데 이게 참 애매해요. 이날 뭘 해야 될까가 저희는 되게 교회가 바쁘지 않아? 바쁘기도 한데 뭐 저희는 교인이니까 네.
원래 의미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잖아요. 근데 저희 예수님 태어난 날인데 우리가 막 뭐 좋은 데 가고 하는 게 좀 애매한 거예요. 보통 그러잖아. 보통 그러기도 하고. 그래서 난 당연히 놀러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. 그쵸. 이제 여자친구 처음 만났을 때 1개월 됐을 때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 했을 때 제가 꿈꿔왔던 게 있거든요. 크리스마스 때 네.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찾아가자 이런 생각을 해서 예전에 대학교 때 알바할 때 광화문을 좋아했거든요. 네. 광화문을 알바했을 때 거기 노숙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죠. 그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분들, 반지하도 반지하지만 지하철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못 사는 분들이잖아요. 그분들한테 가서 선물을 주고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날 수 있게끔. 물론 저도 알아요.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알고 그분들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맞지만 그분들 노력 안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가장 힘든 분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서울 안에서는. 그분들을 찾아가서 선물이랑 말씀도 껴주고 저희 개신교인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말씀을 주기 위한 선물은 그런 식으로 넣어 꼬아놓는 거죠. 이걸 전달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전도거든요. 이런 걸 여자친구랑 그때 한번 했고 그 다음 연도인 작가님과 수업하는 시기 때 그때도 또 그걸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서 했죠. 그 잠도 못 자고 준비해가지고 수업 끝나자마자 달려갔죠. 가서 광화문 갔다가 거기는 약간 사람이 사람이 없어서 서울역. 서울역으로 또 가가지고 그렇죠. 서울역은 너무 재밌게. 전 그날 또 꿈이 하나 생겼어요. 그날 무슨 꿈이 생겼냐면 내 꿈은 뭐 네. 카페고 대통령이고 있는데 이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을 명도하는 것이다.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물하는 준 행동이 뭐 작은 걸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의미 크게 보는 게 거기 말씀이 껴 있어요. 근데 저희한테 되게 말씀이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. 어쩌면 이 말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바뀔 수 있다. 내 목적은 뭐 서울시장 뭐 대통령 안 돼도 서울역을 명도해 보자. 그런 꿈이 하나 생겼어요. 그 정도면 인생 되게 잘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뭐 이거는 뭐 정치 아니어도 제가 언제든 할 수 있고 약간 자본이 바탕이 되면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. 그런 꿈이 하나 생겼죠.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도 되게 일관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. 사실 전 되게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자꾸 바꾸는 사람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게 있고, 근데 선생님은 주관과 소신이 되게 명확하니까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일관성 있게 뭐 중간에 당연히 선회하고 뭐 우회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저쪽으로 가야겠구나가 명확한 것 같아요. 그게 꼭 구체적으로 뭐 정치인이나 맞아요. 아니면 진짜 돈을 뭐 1,000억을 번다거나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간다면 이거는 정말 보람찬 인생이고 내가 잘 살았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맞아요. 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.